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황 진흙탕 싸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읽고 그냥 씹었다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한동훈 후보와 또 나머지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후보 간의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또 과연 이 문자가 과연 국민의힘 대표 경선에 국한된 그런 사안이겠느냐, 이게 국정농단을 자인하는 모습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문제 저희가 오늘 분석해 드리고요. 또 오늘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수사 결과가 경북경찰청에서 발표가 됩니다. 지금 현재 분위기는 글쎄요, 임성근 사단장은 불송치하겠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은데 이 사안도 한번 예상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월요일마다 만나는 분입니다. 부승찬 민주당 의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원래 이제 교수단체 대표 연설 때문에 빨리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국회가 지금 마비 상태입니다, 그렇죠? 예, 마비 상태입니다. 7월 임시국회가 시작이 됐는데 의사일정 합의가 안 돼가지고 네. 지금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이죠. 네, 최병 특검으로 인해서 네. 아주 그냥 뭐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방법이 없다. 예, 국민의힘이 언제까지 이렇게 나올지는 모르겠고요. 네. 실질적으로 개원식 같은 경우는 특검과 연계시키는 건 정말 올바르지 못한 처사라고 보여져요. 예, 네. 그동안 뭐 정치적 이슈를 가지고 뭐 이렇게 개원식이 취소 혹은 연기된 사례가 없었는데 이제 특검법 통과와 관련돼서 국민의힘이 저렇게 나왔다라는 거는 사실 이제 거부권이 행사하고 제의가 들어오더라도 상당히 통과되기가 어렵지 않겠냐 하는 현재로서는.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 특검법이 통과될 때 보면은 국민의힘에서 두 사람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한 명은 찬성했고 한 명은 반대를 했는데 찬성한 사람이 안철수 의원, 반대한 사람이 김재섭 의원인데 그렇죠. 현장에 계셨잖아요. 예, 있었습니다. 예. 어떠셨어요? 김재섭 의원 찬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반대했더라고요. 이제 뭐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는 국민이나 민심은 받들겠다. 다만 이제 민주당에서 발의한 특검법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요. 네. 일종의 천하람과 비슷한 것 같아요. 뭐냐면 특검 추천권 자체를 애초에 야당이 하는 거는 있을 수 없다. 뭐 그리고 이제 뭐 제3자 뭐 이런 식이면 찬성하겠다. 뭐 이런 논리가 아닐까 싶어요. 뭐 한동훈도 제3자 특검 추천 권한을 주자라는 거고 천하람도 대상은 다르지만 대한변협에 주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만일 그렇게 된다면 BBK와 똑같은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뭐 예를 들어서 변협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변협은 뭐 윤석열 쪽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쪽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뭐 대법원장은 완전히 이 사법부에 있어서 의미 자체가 이제 정치적 중립을 담보하는 가장 최정점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정치적 중립에 있어서 그렇죠. 상권 분립에 있어서 정점에 있는 분한테 이런 것 특검법에 대한 특검 추천권을 준다는 거는 또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예, 그러다 보니까 김재섭은 그런 관점에서 봤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안철수 의원은 찬성한 걸로 떴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지난번 21대에는 뭐 찬성하겠다고 이제 방송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하다가 이 특검 이게 반대한다라는 피켓팅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번은 참 놀랄 만한 그래요. 안철수 화이팅, 안철수 화이팅 뭐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본회의장에서. 예. 안철수 화이팅. 그래서 이게 안철수 의원이 사선이잖아요. 사선 의원이고 대부분이 상임위원장은 삼선 의원들이 이 주를 이루잖아요. 삼선 의원들이 주를 관례 같이 돼 있죠. 맞아요. 예, 삼선이 하죠. 예. 근데 이제 사선 의원이 외통위원장을 하겠다고 해서 이제 경선하고 김석기 의원하고 경선에서 이제 참패하고. 이야. 표차가 많이 났더라고요. 국민의힘에서 나를 이 정도까지 무시하나. 그래서 나는 결단한 대로 가겠다. 뭐 이런 것들이 기분이 좀 나빴나. 기분도 나쁘고 그리고 이제 참. 거의 이 당대표의
네. 나갔었고 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땐 이제 국민의힘에서 나의 존재는 끝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 정치적 돌파구를 찾기 위한 뭐 물론 계속해서 얘기는 해왔어요. 최혜병 특검법 통과시켜야 된다. 근데 어쨌든 딱 공개적으로 찬성을 누르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부글부글하는 거고. 제명 얘기 명분 쌓긴가 나오려고.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없어요. 끝나는구나. 지금 상황이 상황인지라 여기서는 진짜 빛을 못 보겠구나. 그럼 다른 데로 그래서. 가야 되겠구나. 그럼 갈 만한 데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개혁신당은 못 갈 것 같고 네. 민주당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고 어디로 갑니까 그러면? 그 조국혁신당 조국혁신당.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새로운 미래. 예. 새로운 미래 있지 않습니까? 김종민 의원. 글쎄요. 거기 김종민 의원도 뭐 새로운 미래에 그닥 적을 두고 싶지 않아. 자,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철수할지 철수하지 안 철수할지 이거 한번 지켜보죠. 한번.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방송 시작 전에 계속 또 영상도 조금 돌리긴 했었는데 배현진 의원하고 진성준 의원의 거의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몸싸움 일보 직전. 초선이고 나이는 저는 많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들 중에서는 이제 나이가 적어서 앞쪽에 배치됐잖아요. 부승찬 의원이 앞쪽에 세 번째 줄에 배치돼 있는데. 그래도 세 번째 줄 괜찮은 거 아니야? 아니요. 맨 앞줄에 김동아 의원, 무경정 의원 막 앉아 있다. 아니 이제 앞에는 뭐 둘, 뭐 그다음 줄에는 셋, 넷, 뭐 그래요?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네. 하니까 그래서 앞쪽에서 그거를 목격했는데 와. 쌀벌했습니까? 쌀벌했어요. 진짜 쌀벌했어요. 그래요? 예, 그냥 카메라 앵글에 잡히는 거하고 그냥 현장에서 이제 목격하는 거 자체가 완전히 다른데 이게 뭐랄까 아무리 이념이 중요하고 당이 중요해도 선배 정치적 선배한테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에 씁쓸한 생각이 많이 들었죠. 그래요. 표정으로만 저희는 봤으니까 카메라를 통해 가지고 근데 무섭더라고요. 현진의 표정이 장난 무서웠습니다. 장난이 아니고 상당히 인격체라고 보기 어렵더라고요. 그 정도로 느껴졌어요. 그거에 비해서 이제 민주당 우리 진성준 의원 같은 경우는 너무 젠틀했죠. 목소리는 컸지만 그래도 이 단어 사용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는 조금 젠틀했는데 그런 모습까지 저희가 목격을 했습니다. 이번 국회 22대 국회 뭐 예전에 국회 선제법이 없을 때는 뭐 더했죠 사실은 그때는. 그렇죠. 지금은 뭐 동물의 국회 이 옷깃만 스쳐도 이제 위반 사안이 되니까 상당히 그러니까 보면은 추경호 원내대표도 우원식 그냥 옆에서 필리버스터 종료할 때 막 계속 얘기하는데 진짜 안 닿더라고요. 이게 몸이 안 닿더라고요. 이게 스치기만 해도 큰일 나는 거예요. 몸이 안 닿더라고요. 어쨌든 뭐 국회 선진화법에 따른 그런 모습은 저희가 뭐 그래도 예전보다 나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어쨌든 22대 국회에서 그런 고성이 난무하는 상황은 국민들이 볼 때는 이건 아닌데. 그리고 막 김병주 의원 얘기할 때 막 달려들고 우원식 의장 얘기하는데 저 지금 화면 보시면 보시지만 다 나와서 둘러싸고 위압감을 주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런 모습. 법대로 하겠다는 국회의장을 이렇게 옆에서 추경호 원내대표 계속 얘기 옆에서 뭐라고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거 22대 국회에서 좀 안 보나 했더니 계속 또 보게 됐습니다. 결국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 민주당에서 이거는 최혜병 일주기 전에는 꼭 처리해야 된다. 이걸 계속해서 강조했기 때문에 이거는 국회 법대로 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뭐 운영위에서도 드러났다시피 누구 하나를 지키기에 처절한 몸부림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너무 그래요? 그게 느껴져요. 팍팍 확정적으로 드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게 7070 번호도 그렇고 7070 다른 마안보실장 번호니 뭐니는 다 공개가 돼 있는데 이것만큼은 국가 안보다 일반 전화가 국가 안보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제가 바로 운영이 끝나고 나와서 지금 미국 바이든 전화 집무실 전화번호를 좀 확인하라고 제가 비서관한테 요구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국방부 장관이나 일반 전화들은 다 공개가 돼 있잖아요. 공개가 돼 있는 상황인데 왜 7070만 유독 비공개일까? 7070. 국방부 계실 때 이 명함이나 이런데 전화번호 안 넣어놨습니까? 어때요? 전화번호 다 넣어놓죠. 다 넣어놓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실 있는 사람 넣어놨을 텐데. 근데
뭐 사실은 안보실장부터 시작을 해서 안보 라인 전화번호는 다 비공개로 하는 게 맞죠. 맞는데 유독 7070을 국가 기밀. 국가 안보를 위한다. 이런 발언을 비서실장이 하고 이런 것들이 참 납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그런 상태에서 다시 국회 차원에서 저런 짓을 하는 걸 보고 참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서 오다가 내려왔구나 하는 생각을 확정적으로 하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7070 이것도 안보실 번호 아니라고 또 확인해 줬잖아요. 네, 안보실 번호는, 아니다. 예, 안보실- 안보실 번호는 사자로 시작돼요. 사자로 사자로 시작되니까 예. 이게 다 그 알죠. 실별로 다 다르잖아요. 예. 번호가 앞번호가 시작하는 번호가 다른데 8080은 뭐 2층이냐 5층이냐 뭐 이 논란이 있는 거죠. 논란이 있고, 그러니까 안보실 그 중요한 안보 관련된 번호는 아니라고 했는데, 그럼 과연 어디냐?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거죠. 아. 예, 예. 7070 하필 또 7070이 번호가 다른 그렇게 수많은 번호가 있는데 하필이면 7070에서 여러 가지 또 억측이 나오게 하는 그렇죠. 그런 번호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특검법이 뭐 거부권 행사가 되겠죠. 20일까지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15일이니까. 네, 이게 최혜병 일주기에 19일이니까 빨리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빨리 하게 되면 19일 이전에 어찌됐든 본회의를 열어서 그렇죠. 네. 재의결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일주기 일단, 앞두고 또 예, 저희는 일주기 앞두고 빨리 뭐든지 네. 빨리 처리해야 된다. 그러면은 부담감이 엄청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나마 이제 15일을 좀 끌면은 물론 뭐 19일이 일주기이기 때문에 물론 그때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네. 부담이지만 앞쪽에 하는 거는 더 부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오늘 또 미국 가신다면서요? 하와이 갔다가 예, 인태 그러니까 인도 네. 태평양 사령부 거쳐서 네. 그다음에 이제 하와이로 가는 걸로. 아, 저 하와이 갔다가 하와이 이제 갔다가? 나토 정상회의 가는 걸로 그렇게 돼 있죠. 그렇게 돼 있던데 여기서 이제 또 심각한 문제들이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된 거, 그다음에 이 얘기를 했잖아요. 살상무기 지원과 관련된 얘기들 그리고 젤렌스키와 이제 의논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정책 결정의 영역이거든요. 뭐 전투병과 파병 같은 경우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만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만일 네. 살상 무기를 제공하는 거에 있어서는 이제 정책 결정만으로도 가능한 거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예. 오늘 이번에 나토 정상회의 네, 가서 정상회담에서 이제 젤렌스키를 만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만나서 이제 중국이든 러시아든 안보실장이 얘기했나요? 네. 중국이든 러시아든 우리의 선을 넘으면은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약간 엄포성 그러니까요. 예, 협박을 했죠. 그래서 예. 실질적으로 미국의 저희 전문가들도 다음 전쟁은 대만으로 알았는데 한반도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예. 그런 상황에서 또 대통령이 또 이제 기름을 부어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좀 가지 않을까. 지금 외교 라인들은 너무 미국 서방 중심, 서구 중심의 어떤 안보 정책들이 좀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네. 좀 안타까워요. 뭐 아시겠지만 우리는 하마스도 그렇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그렇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이 종결 시점을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 민간인 국민들의 희생만 따르는 거기 때문에 전쟁은 무조건 예방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예방 외교가 돼야 되는데 전쟁 외교를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을 보면서 정말 우려스럽다. 이거를 제어할 수 있는 길이 뭘까? 제어할 수 있는 게 마땅치 않다라는 거예요. 마땅치 않고 실질적으로 이제 살상 무기를 제공하게 되면 이제 그쪽에서는 이제 뭐 얘기하는 거죠. 정부 쪽에서도 얘기하는 게 뭐 여권 관계자나 정부 발로 나오는 것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즉 말하자면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올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전쟁에 개입할 관여할 가능성은 적다라는 그런 평가들을 안일한 평가들을 하는데 이게 적든 크든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 전쟁 당시만 하더라도 러시아는 실질적으로 개입을 안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러시아 전투기가 국경 지역에서 활동은 했다라는 뭐 기록들도 있지만 그게 다 이제
우리 북한 군 네. 인민군의 그 마크 문양을 가지고 활동을 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 굿소련에 참여는 안 했어요. 하지만 이제 전쟁 물자들은 지속적으로 제공을 했었거든요. 네. 중국 인민해방지원군 같은 경우는 뭐 제대로 밀고 내려왔죠. 밀고 네. 10월에 전쟁 발발하고 한 4개월 만에 밀고 내려왔던 거고 구소련은 개입을 안 했었거든요. 실질적인 뭐 군사적 지원은 이루어졌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그런 평가들을 정부 그다음에 여권 차원에서 한다는 게 참 전쟁을 바라는 것 같다. 그러면 안 되죠. 예,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강한 워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외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상당히 전쟁의 당사자 같은 워딩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허. 그런 것들이 상당히 불안한 지점이 아닐까 싶어요. 불안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워싱턴 나토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입을 주목을 해봐야 된다. 네. 어떤 얘기가 그리고 나올지. 또 뭐 일본 정상이나 뭐 미국 정상이나 이제 뭐 서방 정상들이 또 부추기면 또 그냥 막 질러대는 스타일이잖아요. 성격 자체가 우리는 2년 동안 그걸 봐왔잖아요. 예. 뭐 앞뒤 안 가리잖아요. 뭐 석유시추도 그렇고 뭐 앞뒤 안 가리고 그냥 질러대는 거. 네. 옆에서 박수 치면 질러대는 되는 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특징이기 때문에 박수 치면 안 되는데 옆에서. 그래서 걱정돼요. 그러니까 이 한반도의 이 상황이 지금 여러 가지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 여기에 더 기름을 부을까봐 네. 걱정인 것이고 지금 보면은 사실은 국회에서 봤을 때 우리가 한미일 동맹이라는 국민의힘의 논평에 대해서 네. 김병주 의원이 강하게 질타했고 네. 거기 표현을 또 정신 나가는 표현을 문제 삼아가지고 국민의힘이 또 보이콧하고 뭐 나오고 막 파행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또 국민의힘이 사과를 했더라고요 지난주 그렇죠. 금요일에. 네. 근데 사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그렇죠. 한미일 동맹이라고 네.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네. 동맹이라는 개념 자체가 네. 결국은 전쟁을 같이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뭐 다른 건 뭐 학술적 이론적으로 뭐 동맹은 뭐고 집단 안보는 뭐고 이런 걸 떠나서 동맹이라는 건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적이 누구냐. 적이 누구냐가 이제 공동의 인식이 있는 거잖아요. 공동의 적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동맹이고 공동의 적이 존재한다는 거는 전쟁을 같이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한일 동맹, 한미일 동맹이라는 표현을 쓴 자체가 정말 무식한 표현을 쓰는 거고 개념에 대한 이해를 못하는 거고요. 이게 보면 네. 한미일 동맹이라는 게 이 기본적인 컨셉을 좀 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미국이라는 국가를 생각할 때 안보 전략이라든지 동맹을 맺을 때 항상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미국은 아무래도 세계 패권을 유지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국가이다 보니까 세계 지도를 가져놓고 펴잖아요. 네. 그러면 적들이 많을 수밖에 없죠. 적이라는 표현은 안 쓰지만 위협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중국이 위협이나 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러시아가 위협이나 적은 아니에요. 근데 일본은 다르죠. 일본 같은 영토 경우는 분쟁. 중국 예. 같은 경우는 위협으로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본과 동맹을 맺는다, 미국을 동맹을 맺는다라는 거는 네. 결국은 이 한미 동맹의 틀에서 벗어나서 한반도 전쟁뿐만 아니라 모든 전쟁에 관여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같이 싸우겠다라는 그런 동맹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죠. 그러면 그렇네요. 중국과도 뭐 일본과 우리가, 이제 뭐 예. 국지전이 일어난다 그러면 가야 돼요. 그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동맹에 있어서는 표현 자체를 조심해야 되는 그렇네. 건데 예. 지금 국민의힘은 그게 아니잖아요. 조심이라는 걸 모르는 거기 마치 때문에 진짜 한미일 동맹을 그 논평이 썼다는 것은 네. 그런 인식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니 그럼요. 예. 인식을 갖고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아니 저희가 사실은 한일 동맹 어떻게 할 수가 있냐, 독도에 대한 야욕을 버리지 않는 일본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네. 그래서 자위대가 한반도 땅으로 들어올 네. 수 있다 유사시에 뭐 이런 아니 그건 얘기만. 공약 대선 후보 시절에 얘기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네.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중국과 일본이 뭔가 갈등이 벌어지고 군사적 네. 충돌할 때 네. 우리 군대가 거기에 가야 네. 된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뭐 못 동맹에서 해줬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예. 방기와 연루거든요. 방기는 뭐냐면 미국이 떠날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은 항상 갖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방기의 두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연루는 뭐냐면 연루. 야, 이 동맹을 맺고 있는데 저쪽에서 무슨 전쟁을 내. 그러면 내가 어쩔 수 없이 끌려 들어가는 그런 이 딜레마적 예. 성격을 갖고 있는 게 이제 동맹이란 말이에요. 이게 간단치 않네요. 예, 그럼요. 이게 상당히 복잡한 문제고 예. 그러다 보니까 한미일 동맹은 정신 나간 수준 이상의 발언을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본회의장이고 그러다 네. 보니까 김병주 의원께서는 예. 정제된 표현을 썼다. 아, 저의 결론은 그거. 정제된 표현을 오히려 쓴 거다. 예. 좀 국민의힘 의원들이 진짜 막 몰려와서 네. 둘러싸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김병주 의원을. 네. 의원님이 그때 어디 있었습니까? 저요. 어디 있었어요? 아니 그것까지 물어보지 마시고. 제가 못 봐서 그래. 본회의장 다 보는데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셨지? 그때 잠깐 휴식 취하러. 아, 휴식 취하러. 네, 휴식 취하러 아니 예. 본청 앞에 있었어요. 아, 본청 앞에 본청 있어요. 앞에 있었고, 알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막 이게 아니, 이걸로 휴대폰을 보면서. 보고 있는데 갑자기 막 아니, 그러니까 이게 대정부 질문하면 사실은 이런 일을 예상 못 하니까 이게 번갈아 가면서 거기 아, 지킨다든가 그렇죠, 당번. 당번도 있고 예. 그다음에 자기 이 순서에 맞게 가서 이제 있는데 예. 부승찬 의원이 있었으면 김병주 의원이 이렇게 또 외롭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1시에서 4시 새벽 1시에서 4시 당번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밤을 꼴딱 샜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또 필리버스터도 얘기가 돼 있기 때문에 준비를 아마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자, 그래서 이제 김병주 의원이 어쨌든 끝까지 사과하지 않고 국민의힘이 결국 사과했다. 뭐 네. 이것도 저희가 확실히 지적을 해야 될 것 아유, 같아요. 그럼요. 예. 내용이 잘못됐었다. 내용이 정말 문제가 컸었다. 예. 이렇게 지적을 해드립니다. 자, 이제 최혜병 특검법이 통과가 됐지만은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고요. 오늘 또 오후에 경북청에서 네. 제가 언급해드린 것처럼 수사 결과 발표가 돼요. 그런데 수사심의에서는 3명을 빼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하급 간부 2명에다가 명에다가. 임성근 전 사단장 빼라. 네. 수사심의의 이런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은? 상당히 이제 경북경찰청서 저는 그냥 네, 이해람 네. 중사 때 저희도 이제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잖아요. 그러면 아, 맞아요. 예 안에서 막 감론울박해요. 그냥 자체적으로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네. 이제 팍 토스를 해버리는 거야. 아, 토스를 해버리고 이제 거기에 결정에 따르는 모양새를 가져요. 물론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수사심의위원회가 결정했지만 경북경찰청은 임성근 그렇죠. 사단장을 네, 예, 송치할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이제 그게 그럴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어.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권고가 나오면 네. 그대로 수용을 했거든요. 그게 비판을 적게 받는. 그러니까 수사심의위원회가 뭐 중립성, 공정성을 네네. 갖는다라는 취지지만 실질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면피용. 그러니까 좀 이게 부담되고 이러니까 네. 수사심의를 앞세워서 네. 방패 삼아 가지고 결정을 내리려는 거다. 진짜 얘기하기 쉽거든요. 심의위원회 뜻을 존중하여 결정을 존중하여 우리 여기서 이렇게 했다. 예. 그러면 아주 모양새가 좋거든요. 그러면 뒤에서는 이제 언론 플레이도 가끔 하죠. 뭐냐면 우리는 이제 임성근 사단장까지는 송치하려고 했으나 그러니까 이게 좀 수사심의의 결정이 그래서 존중하는 입장에서 뭐 그러면 이런 안 게 되죠. 나오는 건데 이 여단장도 사실은 뺐어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여단장도 원래는 뺐어야죠. 여단장은 직접적으로 이제 임성근 사단장의 지시를 받는 위치잖아요. 물론 뭐 그렇죠. 대대장들도 그렇지만 네. 결국은 여단장이나 임성근 사단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돼서는 한 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한 몸이어 지시를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방부에서도 재검토할 때 둘 다 네. 뺐잖아요. 맞아요. 예, 뺐는데 이번에는 또 여단장은 들어가고. 아, 그것도 안 맞네 앞뒤가. 야, 그러니까 이게 임성근 살리기에 수사심의위원회까지 동원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하는 거죠. 예. 야, 이렇게 되면 아니 저는 시청자분들도 지금 보고 계시겠지만은 만약에 임성근 사단장 불송치로 끝난다. 이거 국민들이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여론이- 스스로 계속 근데 경찰도 이거 알지 않을까요?
경찰도 이 여론 악화, 경찰에 대한 비판 이 알고 있을 텐데. 저희도 알아요. 이해람 중사 할 때도 알았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대통령의 뜻대로 아니면 네. 윗선의 뜻대로 갈 수밖에 네, 없는 거예요? 그럼요. 이해람 중사 때는 예. 청와대에서 더 강하게를 요구했죠. 근데 실질적으로 법리 검토를 해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입장이었죠. 완전 네. 정반대의 입장이었어요. 정반대 입장. 이해람 중사는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이해람 중사 빈소를 찾아가고 네. 그래서 완전히 철저하게 규명하겠다 이런 강한 워딩이 나오다 보니까 네. 이 이권의 폭이 엄청 넓어지고 이권의 폭이 엄청 넓어지고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그래도 네. 합리적으로 법적으로 판단해 줄 거를 기대했던 거죠. 우리 당시 국방부 입장에서는. 네. 근데 이번엔 정반대잖아요. 정반대 현상이 이 대통령실에서는 빼라는 거죠. 축소해라. 그렇죠. 혐의를 축소해라. 범위를 줄여라. 이런 입장인 거죠. 맞아요. 예, 이런 입장인데 국민들이 아주 뭐 이렇게 달려드니까 국민들의 의견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거를 통해서 우리만 결정이 아니라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이런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우리는 네. 법 절차대로 간다. 그래서 전혀 반대의 현상인데 둘 다 이제 수사심의위원회에 기대는 게 많은 사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돌이켜 보면은 운영이 함께 뭐 지도도 하셨지만은 정진석 비서실장의 이른바 이 사건의 본질은 네. 박정훈 전 단장의 항명이다 이런 네. 얘기를 하고 네. 뭐 외압이 없었다 뭐 이렇게도 계속해서 주장을 했는데 그 발언 자체 또 대정부에서 나왔던 그 발언 이런 게 가이드라인이 됐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보면. 이제 군사법원법의 취지가 네. 그게 아니잖아요. 군사법원법은 저러니까 뭐 이제 신원식 또 얘기를 하잖아요. 네. 또 얘기했죠. 네. 박정훈 전 단장의 항명.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예. 얘기를 했잖아요. 본질은 항명이다. 이게 뭐냐면 그래서 국방부 검찰단은 이 장관의 지휘를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질은 항명이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수사 가이드라인을 완전히 준 거죠. 그걸 없애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수록 지휘관의 어떤 그렇죠. 의도대로 예, 판결이 흘러가니까 이 세 가지 사건만에 한해서도 뭐 성폭력이라든지 뭐 네. 사망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입대전 사건이라든지 이 세 가지만이라도 관할 건 자체를 아예 민간 사법기관으로 넘기자. 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렇죠. 거거든요. 법안 취지가. 그러면 그 법안의 세 개 사안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이 지휘를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지휘를 하더라도 군 검찰만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국방부. 그러면 해병대 수사단장은 수사단에 대해서는 독립성을 보장해 줘야 돼요. 네. 이런 것들이 안 이루어진 거거든요. 전혀. 그러면 군사법원법은 개정될 필요도 없는 그런 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어긴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정진석도 그렇고 신원식도 그렇고 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다. 법을 위반한 사안이다. 예. 아니 근데 워낙 법 위반을 자연스럽게 생각하니까 예.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인식들을 갖고 있어서 네. 참 참담해요. 빨리 이게 교체하는 특검으로 방법밖에 없다. 특검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밖에 안 나올 것 같은데 오늘 또 수사 결과를 보고 그냥 착하게 가는 거죠. 특검은 빨리 끌어내려야 된다. 빨리 끌어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온다는 거죠. 아니 많이 나와요. 상당히 네. 많이. 아니 그걸 우리는 국민청원에서도 보고 있잖아요. 자 지금 저희가 실시간으로 국민청원 올라간 숫자를 보고 있습니다. 129만 2,666명 지금 올라가고 있는 669명 129만 2,669명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제 아마 20일, 24시까지니까 네, 677명 계속 지금 그 160만 네. 동의수가 160만인데 아 저기 나와 있네요. 근데 제가 봤을 땐 200만은 충분히 넘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싶어요. 이게 맨 처음에 서버가 잘 안 서버가. 돼가지고 네. 기다리다가 안 한다. 그러다 까먹고 계신 분도 있고 지금은 1초 예, 기다리는 예, 예. 대기 시간이 짧아졌는데
그래서 초반에 네, 초반에 거를 음. 이제 평균 내서 한 거기 때문에 200만 원 네. 충분히 넘지 않을까 싶어요. 앞으로 네. 10며칠 남았죠? 아, 네. 그렇게 이제 국민들은 뭐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관련된 발언, 또 최혜병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실 또 장관의 발언들 이걸 좀 보면서 또 오늘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경북청의 불송치 결정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네. 국민들의 분노의 목소리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네. 지켜봐야 되고 또 하나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가장 또 큰 이슈 중에 하나가 김건희 여사의 문자예요. 지난 1월에 한동훈 지금 후보에게 보냈다는 그 문자인데 다섯 개 문자 보냈다. 보내서 네. 그게 뭐 CBS 방송을 통해서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뭐 편집돼서 공개되긴 했는데 한동훈 후보의 주장은 그거죠. 아 이거 김건희 여사가 사과 못하겠다는 취지로 보낸 거다. 사과할 수가 없는 그 이유를 적어서 보낸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반면에 원희룡 후보 쪽, 그러니까 뭐 한동훈 후보를 비판하는 쪽에서는 근데 두 가지. 하나는 사과한다고 보냈는데 왜 그거를 얘기 안 했냐 당에 얘기 안 했냐. 그리고 또 하나는 익십 네. 읽고 일자까지 없어지고 읽었는데 아무런 반응 안 보였다. 그 심하다.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이 사람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거 국민의힘 문제긴 하지만 아니 이제 점점 파장이 커질 것 같아요. 본질은 그거죠. 네. 영부인이라는 표현 안 쓰죠. 여사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문자라는 게 이제 가장 큰 거죠. 이게 국정농단이잖아요. 국정농단이다. 네, 이게 국정농단이죠. 어떻게 이 그런 사건들을 국민의힘 여당 그것도 영부인 대통령도 아니고 영부인이 대통령 부인이 예, 여당 비대위원장하고 여당 대표한테 이거를 논의한다라는 건 이거 외적으로 나올 게 많다라는 또 게 돼요. 그 영부인은요 예. 국정을 운영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완전 분리돼 있는 사람인데 그렇죠.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진위 여부, 예. 서로 누구의 말이 맞냐 이렇게 개싸움을 하는 거잖아요. 일종의 개싸움을 하는 거고 본질은요 거기서 놓치는 거는 우리도 뭐 본질은 뭐 박정훈의 학명이다 뭐 이러듯이 본질은 국정농단이에요. 본질은 이제 국정농단이다. 이 탄핵과 관련된 게 하나하나 쌓여가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밖에 안 된다. 네. 근데 이게 진짜 어느 게 옳으냐를 굳이 따진다면 네. 아니 그냥 나온 문구만 5개의 문구만 보면 한동훈이 거짓말하는 것 같잖아요. 아니 문구 보셨어요? 5개? 네네. 예, 5개를 보면 아니 은은하잖아요. 이거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나와요. 네. 그러면 한동훈은 거기에 점점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까 이게 그 내용이 왔으면은 반응을 보이든 어떻게 아니 그리고 윤통이 통화하기를 원하십니다라는 문자도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봤을 때는 야 이게 대통령실에서 작업이 들어갔구나. 이것밖에 안 보여져요. 왜? 뭐냐면 한동훈 쪽에서 이 문자 메시지를 까지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대통령실 쪽에서 깐 거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깐 거지. 거다. 아니면 그렇죠. 한동훈하고 김 여사 외에는 이걸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한동훈 안 깠어. 예. 분리할 수도 없죠. 있으니까. 예. 그러면 누구예요? 김건희 여사 쪽에서. 김건희 여사 쪽이죠. 한동훈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얘 날리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폰에 있는 내용이니까 김건희 여사 누구한테 좋겠네요. 네, 그러면은 자 대통령실은 명확한 거죠. 네, 한동훈. 이거를 굳이 한동훈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걸 굳이 깔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렇죠. 예, 굳이 깔 필요는 없는데 깠다. 네. 그것도 5개씩이나 쪼개서 얘기 나눈다. 그러면 뭐겠어요? 대통령실에서는 이미 결정한 거다. 저거 날려야 된다. 사실 이게 이 김경률 당시 비대위원회 마리 앙뚜아네트 발언 이후에 뭐 사이가 안 좋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퇴하라고 욕을 했다. 비서실장을 보내가지고 요구를 한 거다라는 얘기만 알고 있었는데 그 사이 이 문자가 있었던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경로를 했겠네요, 윤 대통령이. 경로 정도겠어요. 경로 정도가 아니라. 근데 이제 캐비넷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는 직접적으로 혹은 사이드 우회에서 한동훈을 캐비넷 깐다. 뭐 이렇게 갈 수 있지만 왜 못 하느냐? 이 캐비넷에서는 서로 가지고 있었어. 서로 같이
같은 사건이다. 같은 캐비넷은. 사건일 수도 있다. 같은 사건이다 보다 그렇게 못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치졸한 방법으로 한동훈이 좋아하겠죠. 치졸한 방법. 치졸한 방법으로 문자가 까인 게 아닌가. 네. 그렇게 보여져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지금 전당대회 경선 상황을 보면은 너무나 혼란스럽고 맞죠? 정말 진흙탕 싸움이에요. 네. 근데 본질은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 국정농단이다. 네, 이걸 그럼요. 봐야 된다. 네, 그러니까 그럼요. 저는 상식적으로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아니 문자를 이번 한 번만 보냈겠냐? 그러니까 이 사안에 있어서 이번만 보냈겠느냐? 아니면 비대위원장에 한동훈 후보가 온 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사안에 있어서도 의견을 주고 받고 했겠느냐? 아니 그건 당연하다고 봐요. 당연하다. 예, 그리고 수단을 바꿨어요. 수단은 예. 텔레그램으로. 카톡에서 텔레그램. 왜냐하면 텔레그램 아시잖아요. 예. 카톡은 음. 다 남잖아요. 그러니까 수백 건이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동훈과 예, 나왔죠. 예, 그러니까 야 이걸로 해서는 안 된다. 되겠구나. 텔레로 갈아타자. 텔레로 갈아타자. 그래서 텔레로 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텔레로 갈아탔는데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예. 이게 중요한 문자거든. 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한동훈이 자기가 버튼을 눌러서 이 문자를 다 삭제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나올 때 상대방에게도 뭐 삭제할 수 있죠. 이게 있죠. 삭제할 수 있잖아. 예. 그러면 김건희 입장에서는 이거를 캡처 떠놓을 필요가 있어. 그래서 캡처를 떠났던 게 아닌가. 나머지는 다 삭제됐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뭐 국정을 운영하고 뭐 이런 것들은 다 삭제됐을 텐데 예.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다.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다. 그래서 예. 이것은 제가 봤을 땐 캡처를 떠놓은 것이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러니까 별의별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상상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 사과 여부에 대해서 논의한다. 그러니까 네. 국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네. 총선 앞두고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영부인이, 그러니까 대통령 배우자가 여당 대표랑 논의하는 상황이다. 아니 거기에 딱 국정농단 돼 있는 거 대통령도 우리 비대위원장님과 위원장님과 통화하기를 원하시고 비서입니까? 비서실장입니까? 부속실장이죠. 국정농단이에요. 그 문구만 보더라도. 아.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거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특검법에는 이 부분도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한동훈 특검법에는 이게 네. 또 추가돼 들어갈 수가 있고 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도 네. 이게 뭐 또 추가될 수 있겠네요. 네. 수정하는 내 가지고. 다 돼 있을 거예요. 뭐냐면 지금은 최혜병과 네. 김혜경 특검이 만난다고들 얘기하잖아요. 이제 평론가들이 그 얘기를 하는데 한동훈까지 이제 세 개가 한 꼭지점에서 만날 특검이 만날 수밖에 없는 종합 세트다 하는 종합 세트. 생각이 드네요. 야, 이 특검이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커지네요. 전혀 별개의 사건들인데 네. 그게 아니야. 이제 한 지점에서 만날 평론가들의 어떤 예측이 예. 평가나 분석이 예. 좀 맞아 들어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안 가지세요?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이게 퍼질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전환이 될지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뭔가 중첩이 되고 있고 네. 또 아니, 제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 대통령 부부를 향하고 있다. 그 블랙 인버스트먼트하고 네. 이 블랙펄 이종호와 인베스트. 블랙펄 예. 이종호와 이제 임성근이 아는 사이다라는 게 이제 공수처로 이제 제보가 들어갔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 얘기까지 네, 나왔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까지 갈 줄 알았겠어요. 그냥 대통령의 경로로 인해서 그렇죠. 이렇게 예, 간 예, 예. 사건이다. 네. 그러니까 이 줄이 라인 선상이 명확했잖아요. 처음에는. 예. 근데 이게 막 아, 갈래갈래 막 들어가는 거니까 야.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국정농단이기 때문에 이것도 민주당에서 네.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뭐 검찰에 대한 탄핵도 이제 법사에서 논의를 하고 네. 지금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 이거를 막 그냥 우리가 민주당에서 탄핵, 국회에서 탄핵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정을 거치는 거죠. 예. 법사위에서 1차적으로 조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위법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드러난 것들에 네, 대한 네, 1차를 맞아요. 조사하겠다라는 건데 마치 뭐 그냥 뭐 바로 탄핵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헌재로 바로 보낸다 네. 뭐 이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원석 세게 얘기하더라고요. 검찰청 매일 완전 뭐 그냥 정치인이더라고요. 정치. 본인이. 아니 그리고 약간 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소원함이 좀 풀린 것 같다. 이번 하는 거 보니까 예. 또 이 검찰총장 끝나고 뭐 할 거 있나? 뭐
이게 그 생각이 들 정도의 워딩을 해대니. 그래요. 예. 그걸 보고 참 이거 무슨 윤석열 일인가? 대통령한테 이제 시그널을 주는 거 외에는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정말 치욕스러운 거는 이 검찰 인사에서 이 검찰총장이 패싱 당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정말 치욕인 건고. 그래서 막 그다음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검사 탄핵 4명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정황들이 다 밝혀진 거잖아요. 이원석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패싱이 더 무서운, 더 열받는 일인데 그럴 수 있어요. 이 정황이 나와 있는 4명의 검사에 대해서 이렇게 열을 올린다? 네. 이거는 뭐랄까 윤석열 대통령의 나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는 좀 잘 봐주세요. 네. 뭐 이거 외에는 뭐 있나? 네. 그래 그것도 참 아니 또 궁금하네요. 임기 얼마 남지도 않았잖아요. 임기 얼마 남지도 않은 상황에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검찰이 정말 이를 알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고 네. 또 하나는 이번에 이재명 대표 전 대표 부부에게 네, 소환 부부 조사를 소환. 또 통보했어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인데 하필이면 검사 탄핵한다고 할 때 그 나오자마자 이틀 뒤에 소환하겠다. 야, 소환일을 그러니까 제시해서 하겠다는 건데. 검찰도 예. 정말 양심이 왜 스스로 무덤을 계속 파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뭐냐면 자 우리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인 원희룡 네. 오마카세 버카 보세요. 예? 그거에 비하면 네. 그러면 야 국민의힘도 다 해. 이것도 아니잖아요. 음. 왜 경기도지사 버카는 위법이 되고 그다음에 제주도지사의 버카는 그것도 오마카세라 이 오마카세. 식당까지 다 나왔는데 그렇죠. 어딘지 다 알고 있는데. 예, 이거는 정당한 게 되냐? 이게 상당히 참. 예. 검찰이 저렇게 한다는 거는 네. 야 기소 이게 뭐냐면 수사권 빨리 뺏어 가세요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역풍이 불 것이다 이렇게. 아니 스스로 무덤을 파는 거죠 계속해서. 예.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고 있잖아요. 아하.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권익위에서 뭐 조사를 해서 그게 뭐 넘어왔다고 하는데 이게 넘어온 지도 한참 됐는데 왜 이 시점에야 네. 이제서야 네. 마치 이 카드를 쥐고 있다가 네. 검사 탄핵 나오니까 이거 비장의 카드 이렇게 내는 것처럼. 아이 그리고 좀 비장의 검사 탄핵하고 좀 급이 맞는 걸 내놓든가 무슨 버카 같은 거 내놓고 말이야. 예? 그 얘기는 원희룡 전 지사 후보 얘기하면 오마카세 그 얘기하면 다 뭐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럼요. 그걸 계속해서 그러니까 파고 있다. 너무 이 치졸하고 빨리 제발 좀 수사권 좀 가져가세요. 죽겠습니다. 우리도 뭐 네. 이거에 대한 항변 같이 들려요. 이 사안 검찰 탄핵을 포함해 가지고 검찰 권력에 대한 비판과 견제 또 검찰 개혁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검찰 개혁으로 인해서 수사권을 잃을까봐 여기에 대한 공포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검찰 입장에서는 가지고 있는 거 뺏기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여러모로 뭐 정치적이다는 얘기를 듣든 말든 간에 뭐든지 다 하는 것 같은데. 수사권을 뺏기지 않으려면요. 예. 결국은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들이대야죠. 아하. 그러면 안 뺏기죠. 네. 수사권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유를 보여줘야 되는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네. 그게 안 보인다. 네. 사실은 뭐 지난번에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는 뭐 국민들이 응원한 그래서 부분이 있었죠. 대통령, 살아있는 권력 대통령, 수사한다 이렇게 해서 대통령까지 됐는데 대통령까지. 지금 검찰은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네. 있다. 네. 그러니까 빨리 네. 그리고 정권 바뀔 때마다 너무 검찰은 갈 때와 같았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수사권이 필요하냐. 네. 예. 그리고 이제 뭐 우려는 하죠. 뭐 중대범죄수사처가 생긴다. 그러면 거기에 권력이 들어간다. 네. 우려는 있죠. 이 또한 운명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개혁을 해야 된다. 아하. 그러니까 검찰 권력이 사실은 이게 뭐 우리 경찰 권력이 강해서 검찰 권력으로 뭐 견제한다. 뭐 제어를 하려고 노력한다. 이런 차원에서 수사권이 생긴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마치 영원 불별의 권력이냐. 네. 이거 안 뺏겨야 돼. 이거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수사 열심히 해. 야당 대표만 수사해. 뭐 이런 거 하는 것 같은데 정권에 오히려 잘 보이려는 그런 수사하고 있는 게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그렇죠. 그래서 검찰 개혁의 모습, 무덤만 파고 있다. 무덤 파는 검찰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뭐 여기에 대해서 국면전환 쇼다라고 민주당에서 얘기는 계속 하고 있어요. 민주당 차원에서도 뭐 대응 얘기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여기에 대해서. 그럼요. 지금 22대는 21대하고 다르다. 네. 저는 그걸 느꼈고요.
특히나 이제 초선 의원들의 전투력이 막강합니다. 그리고 이 전투력이 네. 법 외적인 전투력이 아니라 법 내에서의 법적 틀 내에서의 전투력이다. 아. 그거를 법에 정한 그거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22대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권이 만만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국회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국회 합의가 안 돼가지고 의사일정 합의가 안 돼서 못 열리고 있잖아요. 또 아니 그러면 이제 단독으로 가는 거죠. 단독으로 가야 된다. 11개 상임위는 단독으로 가고 네. 그다음에 이제 여당이 갖고 있는 7개 상임위는 좀 저도 이제 하나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국방이 들어가 있었어. 참. 한 번도 못 열렸죠. 한 번도 못 열려. 운영위만 열렸는데. 예. 그러면 이제 뭐 청문회 방식으로 열릴 가능성이 높죠. 네. 왜냐 증인들이 안 올 테니까 이제 국무위원들이 출석하지 않을 테니까 이제 아마 또 비정상적으로 열릴 가능성이 있죠. 비정상적으로 열린다. 이거 그냥 가만히 네. 있을 수는 없죠.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또 일하는 국회는 민주당 22대였으면 아마 가만히 있었겠죠. 21대였으면 21대였으면. 근데 22대는 법적인 네. 테두리 내에서 모든 걸 다 한다. 알겠습니다. 자, 부승찬 의원의 이 각오 말씀까지 들어보고 저희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국방위에서 빨리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원님.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임성근 사단장이 정말 빠졌는지 수사 결과 발표도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